내가 헤맸던 모든 것들이 돈이 돼야 돼. 사랑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이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전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강연을 이제 하는 날에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얘기를 하면서도 집에 가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폭식을 하게 되고, 이게 맞나? 내가 너무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7권의 책을 쓴 작가이자 누적 50만 부 베스트셀러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필름 출판사라는 출판사를 10년째 운영을 해오고 있고, 서울에 약 6개 지점, 한 1000평 정도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라는 전작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나는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었는데, 그 모든 걸 어떤 순간에 좀 내려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바닥까지 상황이 안 좋아질 정도로 어려워졌던 순간들도 있고, 공허함이 크게 찾아와서 이걸 어떻게 채우지라고 했을 때 저는 먹는 걸로 좀 채웠거든요. 밥을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고프고, 또 제가 술을 도 좋아하는 타입이라 거의 약간 폭식으로 그 공허함들을 채우다 보니까 몸무게가 엄청나게 찌게 됐던 거예요. 거의 최고치 찍었던 몸무게가 103kg였는데, 어떤 날은 강연을 이제 하는 날에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이제 이렇게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예전에 했던 얘기보다 20kg가 찐 상태에서 막 말을 하고, 물론 이렇게 살찌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들로 좀 웃으면서 풀긴 했지만, 또 집에 가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폭식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괴리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제 대면으로 마주하면서 이 사람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을 봤는데 나의 삶은 또 다른 모양으로 좀 꾸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맞나? 내가 너무 거짓말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써놨던 책도 잘 읽었다라고 이제 메시지들이나 오는데, 또 그 사이에서 저는 또 우울한 하루들, 공허한 하루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 괴리감이 좀 많이 컸었고, 코로나 때 한 17억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그걸 열심히 하면서 다 갚아냈거든요. 그 내용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잘 되고 있는데 회사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받으면서도 그 대출 받은 게 1, 2주 만에 거의 20억, 30억 이렇게 되는 돈들이 다 나갈 정도로, 정말 어려웠을 때는 제 친동생한테, 사회초년생 이제 입사한 지 3개월 된 친구한테 대출 좀 받아줘 해서 그 대출 받아서 직원분들 월급 드리고, 내가 내 벌려놓은 것도 책임지지 못할 만큼 남의 손을 빌린다는 것 자체가 많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다 돈 빌려서 월급 드리고 물대 내고 이런 상황들까지 이제 겪다 보니까 진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삶을 끝내봤자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남들한테 피해만 끼치고, 이런 생각들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이라는 게 아직 젊지만 늘 헤매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나의 어떤 왜 사는가에 대한 정답을 좀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성공, 그리고 행복, 그리고 이 삶이란 뭘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이고요. 제 경험과 또 드리고 싶은 질문들을 좀 녹여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못난 나의 모습, 그리고 안 됐던 나의 모습, 그리고 잘 못하고 잘 안 됐던 이 모든 순간들이 이게 또 돈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그런 모습들인 것 같고, 저는 그 좋아하는 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사랑하는 일을 찾는 방법을 한 4단계 정도로 분리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험이라는 건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아니면은 감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회피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돈이 들든 돈이 들지 않든 간에 그냥 무작정 해보는 거.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좋아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내가 이걸 더 하고 싶고 끌림이 있고 마음이 좀 두근거리기도 하고, 이런 단계들에 접어드는 게 좋아함이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몰입이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하는 거고 이 중첩된 시간들을 쌓는 거,
그리고 이걸 하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거. 이렇게 되면은 뭔가 나만의 결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지금 생각나는 게 볼링을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경험해봤는데 너무 재밌어요. 막 하이파이브 하고 스트라이크 되고 그게 좋아함으로 나오고 또 여기서 좋아하다 보니까 장비도 사고 뭐도 하고 하면서 또 나의 스킬을 쌓고 이렇게 되면은 나의 결이 몰입의 과정에서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랑인데 여기서는 저는 좀 현실적이게 바라봤을 때 돈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속물적이게 보일 수 있는데 돈이 된다라는 얘기는 업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업이 된다는 거는 이 사랑하는 일이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일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엄청 몰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되지 않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취미로 남겨두시라. 업은 그대로 두시고 취미들을 많이 남겨두시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요 네 가지 단계로 좀 귀결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사랑하는 일인데 근데 돈이 안 돼. 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견디면 해낼 거야 같은 버티면 될 거야 같은 것들은 거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진짜 죽을 것 같아도 이거를 이어갈 수 있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이어가야 되고 진짜 때려치고 싶어도 이어가야 되는 게 전 사랑이라는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현실적이게 이게 돈이 생계 자체, 생활 자체가 안 되는데 이것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사랑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면 돈이 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흔히 예술 계통이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은 것 같거든요. 내가 좀 애매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애매하면 어떻게 뾰족해 보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모든 다방면에서 다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걸 우린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가 뭘지를 뽑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결국에 이 돈이 된다는 거는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 인정을 받으려면 좋아해 줘야 되고 좋아해 주려면 기꺼이 시간과 돈을 그 사람이 나한테 써줘야 되는데 정말 호감의 표현으로 정말 이 주머니에서 뭔가 돈이 꺼내져서 나의 시간과 돈을 너에게 줄게 나를 즐겁게 해주든지 나를 감동시켜 주든지 나를 기쁘게 해주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데 돈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부업을 하셔야죠.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두면서 내가 정말 이거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 도전을 하는 그런 삶을 좀 사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고 비슷하게 시작했을 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많이 봤었기 때문에 뭐 냉정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들 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일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하우요. 늘 시장을 보고요. 늘 나에게 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출판업에선 이례적으로 거의 매년 2배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페도 계속 성장을 하고 뭐 코로나나 불경기에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는데 택했던 아이템들은 정말 레드오션이잖아요. 출판 사양 산업 얘기 계속 나오고 카페 레드오션이니까 차리지 말라 그러고 치킨집보다 많아졌다 그러고 근데 이거 두 개 다 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계속 성장을 해왔던 배경들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관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관찰이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많이 봅니다. 그 책 제목부터 해가지고 카페도 정말 많이 가고요. 정말 많이 먹고 정말 많이 보고 그래서 전 베스트셀러 지금 뭐 있는지 다 알아요. 그 내용도 다 읽진 못하겠지만 대략 다 알아요. 그리고 요즘 AI가 또 너무 잘 돼 있어서 요약들도 너무 잘해주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파악을 하고 카페 같은 경우도 지금 핫한 곳들도 거의 다 알고 다 가봐요. 거기서 사람들이 좋다는 게 뭔지를 이제 다 찾아보고요. 그럼 어떤 공통적인 인간이 좋아하는 무언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뽑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책 제목도 그렇고 책 표지도 그렇고 카페에서 제공하는 커피 원두나 베이커리도 그렇고 뭐 좌석의 어떤 위치, 이 높낮이 이런 것들도 다 좀 조율을 하거든요. 레퍼런스들을 내 안에 진짜 많이 쌓아두고 인풋을 좀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유튜브에 뭐가 잘 됐는지 어떤 카테고리들을 계속 다 살펴보고 어떤 영상이 잘 됐을 때
댓글 단 사람들을 추적을 또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댓글 단 거 보면은 어떤 댓글을 달았는지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들어가면서 아, 이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기록을 또 해둡니다. 여러 방면으로 내가 생각한 것들을 다 기록해두고 다 기록을 아카이빙 해두다 보면은 엑셀을 조금 뭐 잘하실 수 있다고 하면 못해도 됩니다. 그냥 필터 걸었을 때 어떤 키워드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람들이 저는 반응하는 어떤 공통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를 또 기록을 쭉 해놔요. 보통 이제 다 참고하고 내가 정리할 시간 없이 꺼내다 보면 아, 여기서 좋았던 거 한 스푼, 저기서 좋았던 거 한 스푼 하다 보면 그냥 색깔이 없어져요. 인풋이 많아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고 결과물로 꺼낼 무언가가 정리가 돼야 되지 뭐다 갖다 붙인다고 그게 잘 된다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선이긴 하되 나의 정리 시간은 꼭 만드셔라. 결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나의 색깔과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모호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 때 나만의 결이 만들어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결이 생기지 않았을 때는 나랑 맞지 않는데도 그냥 하던가 나의 가치관과 다른데도 뭔가 이제 받아들였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확실해지는 게 아, 내가 좋고 싫은 거를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좋고 싫은 게 뭔지 분명하게 이게 생길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이제 결이 생기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실력과 시간과 그리고 어떤 나의 노력, 쌓일 수 있는 어떤 서사의 시간들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저는 그 결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좀 용기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뭐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주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제 친구들 노래를 잘 부르는 줄 알거든요. 근데 노래방에 가면 아무 노래나 안 부르고 제가 잘 부를 수 있는 노래만 불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게 뭔지를 아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업이 돈이 되는 그리고 이게 또 잘 될 수 있는 어떤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계속 고민을 하고 나의 핏에 맞는 거 시장의 핏에 맞는 것들 안에서 저울질을 좀 해보는 거 저는 결국에 이게 특별해지려면 이 두 개가 섞여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잘 먹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중첩된 그 교집합 안에서 아, 사람들이 봤을 때 특별하다라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막 다 특별해야 돼라고 하면서 내 건 돌보지 않고 이 시장에만 갇혀 있던가 시장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내 거에만 몰두하던가 되게 이렇게 되면서 뭔가 멀어지거든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너무 대중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차별성이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 같아서 그 밸런스를 조율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거는 뭐 컨텐츠 업뿐만 아니라 모든 업에 좀 해당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결국에는 내 안에 있는 것이 단단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진짜 단단해야 될 수도 있는데 단단해진다는 거랑 완벽해진다는 거에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덜 익었더라도 다 꺼내 보는 편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정말 퀵하게 이런 것들을 세상에 내놓을 시스템이 이미 있잖아요. SNS라든지. 그런데 빨리빨리 꺼내보고, 아니야, 안 좋아해? 아, 그러면 오케이, 접어. 다른 거 좀 찾아봐. 내 안에 뭐가 더 있어? 꺼내다가 안 꺼내지면 다른 인풋들을 주입을 해보기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쌓기만 하는데 아웃풋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정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있고 아웃풋 하면서 인정받나 안 받나 물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것들이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계속 담금질을 하다 보면은 칼을 이제 만들 때 뜨겁고 차갑고 이런 온도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이 엄청 단단해지는 걸 벼려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내면 자체도 이제 벼려내는 정말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땅이라고 하면은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현금 흐름이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헤맸던 모든 것들이 돈이 돼야 돼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이거를 강연에서 얘기를 하든 이거를
가지고 경험을 쌓아서 안목을 쌓아서 새로운 일을 하든 모든 게 발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 돈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그게 뭐 아직 이런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도 그렇고 지금도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약간 민망하니까 돈 얘기하면 막 웃고 그러거든요. 근데 돈이 되는가? 라는 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직간접적으로 생활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돈 버시는 분들은 다 아시니까. 직선을 추구하는 삶도 뭐 좋을 수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보니 부딪히고 헤매고 굽이굽이 그런 안 좋은 길들을 걸어갔을 때 더 많은 풍경들을 볼 수 있고, 내가 어디에서 쉴 수 있는지, 어떤 풍경들을 감탄하는지, 어떤 거는 좀 싫어하는지, 어떤 길들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또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게 나의 모든 자산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또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쌓이고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남들의 시선이 다 거친 상태에서도 당신이 하고 있는 그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처음에 글 쓴다고 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뭐 그렇고요. 뭐 네가 쓰는 게 뭐 글이냐, 아니면 뭐 제가 첫 책 낸다고 했을 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란 것들을 했거든요. 나 이제 처음에 책 쓸 거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도와줘 라고 했더니 그게 15,000원을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크라우드 펀딩이. 근데 이제 책값이 너무 비싸다, 치킨 먹을 거다, 라면 받침대 너무 비싸다, 뭐 네가 무슨 글이냐, 그러면서 제가 인간관계가 한번 다 정리가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은 누구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가 걸어갈 길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걸어갈지 말지 다 물어보고 다니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먹었으면 가시고, 제가 이제 항상 희열을 느끼는 것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엄청 많은데 계속 하다 보면 이 손가락이 한 개, 두 개씩 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박수를 쳐줘요. 그걸 느껴보시면 계속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험, 좋아함, 몰입, 사랑, 이 단계들을 또 고민하게 되고 내 일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서 늘 이 이야기들을 헤매고 있다 라는 생각들이 들거나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이 드실 때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